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번식 농장으로부터 넘어오는 강아지들,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엄청 유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들이 태어나는 장소죠. 농장 또는 번식 공장, 번식 농장, 강아지 농장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농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 정도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미 강아지죠. 모견, 엄마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 자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엄마 강아지, 모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미 사실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은 뜬장에서 강아지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요. 뜬장이라는 이름처럼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철장 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강아지들은 1년에 2번 정도 발정이 오고요. 따라서 1년에 2번이 최대 출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출산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시키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강아지한테 당연히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번식 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1년에 2번 출산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호르몬제라든가 다른 방법 등을 이용해서 최대 3회까지도 출산을 한다고 해요. 1년에 2번 출산하는 것으로도 엄청나게 무리가 될 텐데 1년에 3번까지, 그것도 막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 강아지한테는 엄청나게 큰 무리가 되겠죠. 작은 개체를 얻기 위해 분만 전에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끼를 잘 낳지 못하는 난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장주가 직접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것이 얼마 전에 TV 프로에 방영이 되었죠.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미 강아지가 아직 마취가 다 안 됐어요. 마취제를 아마 덜 놨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눈은 너무 무서운 눈을 하고 있고 자기 팔다리는 묶여 있어서 정말 겁에 잔뜩 질려 있는 어미 강아지가 있었고, 농장주가 자기가 수술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끔찍했어요. 마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도 있었을 거고 통증도 느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당한 그 어미 강아지는 물론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었을 거고 적절한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만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분만 능력이 많이 떨어진 어미 강아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농장을 위해서 너무 고생했고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으니까 너의 앞에를 삶은 내가 보장해줄게. 극진하게 대우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미 강아지가 낳은 강아지들의 삶은 어떨까요? 일단 그 강아지들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주령, 태어난 지 4주째가 되면 전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니 중에서도 앞니, 저희가 절치라고 부르는 앞니와 견치라고 불리우는 송곳니, 두 이빨이 같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4주령쯤 되고요. 5주령의 강아지들이 엄마 젖을 끊고 사료와 함께 이유를 시작하게 되고요. 6주령이 되면 1차 접종을 보통 맞추게 됩니다. 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약간 다른데요. 보통 대부분 4주령이 되면 농장에서 경매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먼저 젖을 끊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생활 환경 자체가 뜬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았고 피부 문제라든가 귀진드기, 해충, 현충 등의 내부 기생충, 다음에 그것 말고도 건강상의 문제 말고도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미개와 일찍 떨어지고 같은 형제 자매들과 충분히 놀이, 교육 등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기들이 더군다나 심지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 경매장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경매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강아지 경매장, 뭔가 말만 들어도 사실 별로 탐탁치 않기는 한데 강아지 경매장 같은 경우 일단 전국에 곳곳에 있고요.
곳곳에 있는 경매장에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강아지가 거래가 됩니다. 보통 금액은 아이들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종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의 강아지들이 거래가 됩니다.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말티즈의 경우에는 털이 하얘야지 예쁘겠죠. 근데 털이 하얗지 않고 중간중간에 노란색이 섞여 있다든가 이런 이유 등으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상악이나 하악이 길이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교합, 부정교합이 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당연히 더 싸고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좀 싸거나 또는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팔듯이 어떤 아이를 샀을 때 1+1처럼 끼워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매장의 특성상 비싼 강아지보다는 저렴한 강아지가 거래가 좀 활발한 편입니다. 비싼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추후에 데려가서 아프거나 또는 문제가 있었을 때 환불이라든가 교환 등의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상의 이유로 조금 더 저렴한 아이들이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고, 저렴한 아이들이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농장주들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농장주들을 대변하는 말은 아닙니다. 농장주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가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장과 경매장 두 곳에 해당하는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별로 밝지 않은 내용으로 찾아뵀는데요.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농장과 경매장을 거쳐서 간 아이들이 도착하는 판매 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